네, 저희 작품은 찰리 채플린의 명언 중에서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작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작품 멀리서 보시면 희극에 관련된 영상이 재생이 되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시면 비극에 관련된 영상이 재생되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일방적인 힐링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쌍방향적인 위로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런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멀리서 보면 타인의 인생은 모두 행복해 보이지만 다가가서 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작품은 지금 미디어 아트 작품 중에 사용자가 참여하는 작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서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했고요. 그래서 저희 작품은 자석을 이용한 키네틱 아트 설치물입니다. 그래서 자석으로 이루어진 기본 스킨이 있고 뒤에 자석으로 이루어진 동력원이 스킨을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스킨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작품에 오시면 기본적인 스킨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기본적인 유닛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자신만의 스킨을 만들 수 있고 이제 뒤에 있는 동력원을 통해 그 스킨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작품은 이제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피아노인데요. 사용자가 이제 건반을 누르게 되면 연주를 하면 거기에 어떤 누르는 세기나 연주하는 빠르기나 그 흑건과 백건의 비율을 총 정보를 취합을 해서 그에 맞는 해당하는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팀원들이랑 작품을 만들기로 하고 가장 고민했던 질문이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감정을 이끌어낼 것인가랑 또 그 이끌어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였는데 그래서 작품을 많이 참고를 하던 중에 보리스 비앙의 소설 세월의 거품에 나오는 칵테일 피아노를 보고 작품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적정 방식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적청 방식이 원래 3D 방식에 사용되는 안경인데 저희는 이걸 좀 다르게 사용해서 이제 청색 부분과 적색 부분에서 보이는 영상이 다르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이 하나지만 적청 방식의 안경을 통해서 느끼는 사람이 다 그 영상을 다 다르게 느낄 수 있게끔 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저희가 보는 것이 같더라도 느끼는 것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를 어떻게 비주얼라이징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작품은 이제 총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마다 신호등이 있어서 관객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입장을 하는데 그 신호에 따라서 초록불이 되었을 때 다음 방으로 이동을 하시면 이제 작품을 원활하게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희가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타인이 나를 봄으로 나는 나 자신을 본다라는 말인데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사회에 독립된 존재로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사르트르의 말에서 이제 저희가 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객이 작품을 통해 사회에서 느끼는 타인과 자신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고 자신만의 대처 방안을 이제 작품 속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기획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작품 앞에 핸드폰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관객분께서 카테고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이메일을 입력하신 다음에 앞에 준비되어 있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는 도자기에 물을 뜨듯이 이렇게 살포시 손을 내미면요. 거기에 글귀가 나오게 되고 그 글귀를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 가신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시면 나중에 저희가 작품에 참여했던 그런 순간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추후에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드림으로써 추억을 선사해 드립니다.
요새 취업이 힘들다고 하고 요새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글귀를 받음으로써 이렇게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작품 화신혈통은 참여자가 뇌파 측정기를 착용하면 참여자의 집중력과 명상값을 측정함과 동시에 작품과 소통하는 일종의 마인드 게임인데요. 작품의 지시에 따라 참여자는 단계별로 주어지는 집중력이나 명상을 조절하는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자신의 뇌파 값들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신의 성향을 피드백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지쳐서 사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집중력과 명상 사태를 측정해보고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또 기존의 미디어아트 분야에서는 물리적인 인터랙션이 대세였는데요. 저희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 뇌파 측정 센서 EEG를 이용해 색다른 인터랙션 아트 작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네, 저희 작품은 사용자가 스크린 앞에 서서 이 근육을 읽어서 손동작을 읽는 마이오 암밴드를 끼우고 스크린에 나타나는 모션 가이드를 따라서 똑같이 동작해 주시는 건데, 그런 간단한 동작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은 없애고 또 폭발시키고 또 긍정적인 말은 스스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저희 작품 이름이 동함인데요. 동함이라는 뜻이 사용자의 마음을 동하게 만든다, 움직이게 만든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로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스스로 힘이 되는 말을, 또 위로의 말을, 공감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기획했습니다. 사용자는 이 마이오 암밴드를 끼우고 간단한 동작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은
없애고 긍정적인 말을 이끄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은 동작처럼 작은 노력만으로도 나 자신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두에게 힘이 돼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작품은 이제 디지털 X라는 이름의 체험형 인터랙티브 엑스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작품 뒤로 들어가서 서면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가 나오고 사용자가 자기 몸에 따라 움직이는 컨텐츠를 같이 온 친구나 이렇게 가족 지인들과 함께 즐기면서 사용할 수 있는 포토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작품은 이제 몸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오리지널 컨텐츠는 이제 사람의 몸속을 하나의 세계로 보는 관점에서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이 너무나 배가 고플 때 뱃속에서 천둥이 친다라던가 아니면 사람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몸속을 장기가 아니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구나. 예를 들어 우리 몸속은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점에 착안해서 저희는 뱃속을 놀이동산이라는 콘텐츠로 재해석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작품은 오큘러스 리프트와 드론을 사용합니다. 상은 관객이 오큘러스를 착용하고 버추얼 스페이스를 관람함으로써 작품 시나리오가 시작되는데요. 오큘러스를 착용한 분의 시선을 따라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오큘러스를 쓴 분이 왼쪽을 보면 나비와 드론이 전부 다 왼쪽으로 날아가고 오른쪽을 보면 전부 다 오른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즉 같은 개념의 오브제인 드론과 나비는 모두 각자 공간에서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So hard, just let it go.
저희 작품의 기획 의도는 어떤 오브제를 볼 때 보는 사람마다 그 오브제가 서로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작품은 크게 버추얼 스페이스와 피지컬 스페이스 두 공간이 존재합니다. 오큘러스 리프트를 착용하신 관객분은 버추얼 스페이스를 보는 것이고 착용하지 않은 관객분은 피지컬 스페이스를 보는 것이죠. 어느 공간을 보든 모두 같은 오브제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되겠죠. 한 분에게는 나비로, 다른 분에겐 드론으로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같은 물체를 바라보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전 졸업작품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인 네파 측정기를 사용을 했는데요. 현재 네파의 활용이 가장 두드러지게 활용되는 분야는 네파를 실시간으로 피드백받아서 네파를 조절하는 훈련인 뉴로 피드백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뉴로 피드백의 요소를 게임을 통해 재밌고 쉽게 접근해보고자 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게임 뉴런은 뇌파 측정기와 모션 캡처 장치인 키넥트를 인터페이스로 적용한 기능성 게임입니다. 게임은 2인용 플레이 방식이고요. 뇌파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뇌파를 통해 실시간으로 맵을 생성하고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뇌파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의 정도와 안면 근육의 움직임을 활용하여서 상대 플레이어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키넥트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는 실제 신체를 이용하여서 맵 위를 달리는 게임의 캐릭터를 제어할 수 있고 상대방이 만든 아이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체적 능력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성 게임입니다. RC카에 설치된 웹캠이 촬영하는 이미지는 와이파이 모듈을 거쳐 어플리케이션 바탕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이 영상을 보며 조이스틱을 조작하여 내보내는 블루투스 신호를 RC카의 아두이노 쉴드가 받아 모터를 움직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Shouts to all my lost boys. Shouts to all my lost boys. We rowdy. Shouts to all my lost boys. Shouts to all my lost boys. We rowdy. Shouts to all my lost boys. Shouts to
2017년 개봉한 영화 007 네버 다이에서는 주인공이 휴대폰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희 팀 5 아이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IoT 기술을 이용하여 영화에서처럼 원격으로 RC카를 운전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였습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 드라이브 투 유어가 공상과학 영화를 현실로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저희 작품 시나리오는 일단 사용자가 비콘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앱에 알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앱을 실행시키면 주차장의 빈자리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그 전송된 지도를 보면서 그 빈자리를 찾아서 주차를 하고 나중에 주차를 한 후에 자신이 어디에 주차했는지 까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자기 차 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된 차의 위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작품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그 대형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 주차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절약하고 에너지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앱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 25가 만든 그리자 그래픽은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입문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제작한 웹사이트인데요. 이 웹사이트 튜토리얼이 컴퓨터 그래픽스의 전체적으로 기초가 되는 2D 그리고 3D, 그 3D 심화 단계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들을 본차적으로 배운 후에 튜토리얼을 다 마치면은 자신만의 오브젝트를 블록 코딩들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거를 갤러리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가적으로 프로세싱도 인터넷으로 다운받지 않고 타이핑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코드적인 부분도 보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작품 의도는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언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찾아보면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이게 수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공간지각 능력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문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C나 아니면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교육용 웹사이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따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입문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게 한번 쉽게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의 이름은 한컵인데요. 일단 카페에 들어서면 그 해당 카페에 알림이 뜨게 돼요. 그 알림을 클릭을 하면 이제 그 해당 카페에 주문창이 뜨게 되고 핸드폰으로 바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문을 할 때 친구랑 같이 가면 더치페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치페이를 소액 결제로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결제를 하면 바로 쿠폰이 적립이 되는데 그 쿠폰을 친구들한테 양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보낼 수가 있고, 또 그 해당 카페에 들어갔을 때 방명록을 남길 수가 있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뭐 과제 할 때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랑 수다 떨 때 카페를 되게 많이 가는데 그 카페 갔을 때 뭐 자리를 맡고 결제를 하고 또 픽업을 하러 가고 이런 게 되게 저는 귀찮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카페를 이용하면서 그런 사소한 불편함들을 저희 앱으로 해결해 보고자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감성 게임인데요. 주인공이 이제 벨이라는 소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벨이라는 소녀가 어느 날 이제 집 앞에서 한 소년이 지나가는 걸 보고 첫눈에 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써요. 이제 편지를 쓰고 이제 또 다시 그 소년을 봤을 때 종이 비행기로 편지를 접어가지고 소년에게 날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용자는 이제 그 바람이 되어서 그 편지를 남자애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임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편지를 요새 거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 같은 것이 사라지는 게 아까워서 이제 역설적으로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런 느꼈던 감정들, 그런 시간과 노력, 정성 이런 거를 다시 되살려보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편지도 이제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과 이제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편지를 그렇게 쓰면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보내주던지 이런 사업을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 졸업전시 컨셉이 엔드 끝 그리고전인데요. 단순히 졸업전시회가 그간의 노력과 결과물들을 보여드리며 학부 생활의 끝을 맞이한 자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이상 학생 신분이 아닌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시기를 의미하기도 한 자리입니다. 졸업전시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에는 끝이 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존재하듯이 졸업전시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나가는 단계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하여 이번 졸업전시회가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마무리 짓는 끝임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